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고정 마인드셋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는 아닌지, 내 이야기라면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셋 캐럴 드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계가 특별하며 운명적이라고 느끼길 원합니다. 여기까진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럼 고정 마인드셋 때문에 인간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까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 운명적인 관계가 아니다. 고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모든 좋은 일들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파트너 간에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왕자의 키스 한 번에 눈을 뜬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왕자를 만나 비참했던 인생을 역전시킨 신데렐라처럼 말입니다. 친구들이 샬린에게 그 도시의 새로운 음악가 맥스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교향악단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샬린과 친구들은 그 악단의 연주를 들으러 갔다가 연주회가 끝난 후 무대 뒤로 몰려갔죠. 그때 맥스가 샬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다음번엔 좀 오래 같이 있도록 합시다. 그녀는 그의 강렬하고 낭만적인 분위기에 끌렸고 그는 그녀의 매력적인 매너와 화려한 외모에 반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끌림은 만남이 계속되면서 더 깊어졌죠. 둘은 서로를 잘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음식, 사람에 대한 분석, 여행에 대한 취향까지 같았고요. 둘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은 왜 이제야 나타났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맥스는 점차 침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단지 처음에는 그런 면이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혼자 있고 싶어 했죠. 샬리는 뭐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는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맥스는 짜증만 냈습니다. 그냥 날 좀 내버려둬. 그는 계속 이런 말만 되풀이했죠. 샬리는 답답했고요. 게다가 맥스의 감정 기복은 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트나 특별한 만찬을 계획해 놓고도 그가 갑자기 취소하면 샬리는 저녁 내내 그의 뚱한 침묵을 견뎌야 했지요. 가벼운 대화라도 나누려고 할 때마다 그는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알았는데 라며 그녀를 낙담시켰고요. 그 둘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아는 친구들은 그들에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보라고 충고했죠. 하지만 두 사람은 큰 슬픔에 잠겨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굳이 그렇게 노력해야 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제대로 된 관계라면 서로의 필요를 그냥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요. 그렇게 둘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첫 만남부터 갑작스레 불꽃 튀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들은 마법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좋은 관계란 필연적인 차이를 극복하려는 부단한 노력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이렇게 믿지요.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에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능력을 가졌다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기억하시죠? 이런 생각은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모든 일이 자연스레 이루어져야 해. 하지만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인간관계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에런 백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이 관계 개선을 위해 굳이 노력해야 한다면 우리 사이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최고의 인간관계 연구자인 존 가트맨은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결혼 생활을 올바로 유지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붙잡아 두는 힘과 떼어놓는 힘 사이에는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하지요. 개인의 성취와 마찬가지로 성공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이런 믿음은 성공적인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바로 그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토록 많은 관계를 망가뜨려 왔는지도 모르겠군요.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믿음의 이면에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므로 나와 파트너는 서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대신 마음을 읽는 데 집착하는 건 역효과를 낳게 마련이죠. 저명한 가족 심리학자 일레인 세비지는 톰과 루시라는 커플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만난 지 3개월 후 톰은 루시에게 그들의 관계가 불균형하다고 얘기하죠. 톰의 마음을 읽은 루시는 자신에 대한 톰의 애정이 식었다고 결론짓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가 결별을 통보하기 전에 먼저 헤어지자고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심리치료를 받은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톰의 참뜻을 확인해 보게 되지요. 그리고 루시는 톰의 불균형이란 표현은 관계를 한 단계 진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화음을 잘 맞춰보자는 의미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커플은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 알게 된다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이에 생각이 같다면 서로 간의 소통도 필요 없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파트너의 생각을 추측하면 그만이니까요. 심리학자 레이먼드 니와 동료들은 몇몇 커플을 초대한 후 그들이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토론하게 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파트너가 서로의 관계에 대해 약간만 의견이 달라도 적대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죠. 아주 사소한 의견의 불일치조차도 상대의 시각을 공유한다는 믿음을 위협한다고 여겼던 겁니다. 아무리 커플이라도 서로의 모든 추측과 기대를 공유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 내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내는 여성도 동등한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길 수 있죠. 커플들은 각자의 권리와 의미에 대해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파트너는 화를 낼 겁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끼지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도 격분하지요. 노력하지 않는 관계는 훌륭한 관계로 발전할 수 없고 불행한 결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 또 서로의 희망사항과 신념이 충돌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답니다가 보다 정답에 가깝다는 뜻이지요. 두 번째 문제.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격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발생하는 두 번째 큰 어려움은 둘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뿌리 깊은 결함의 증거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경 없이는 위대한 성취가 불가능한 것처럼 갈등과 문제가 없이는 좋은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곧잘 비난을 택합니다. 때로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파트너를 비난하곤 하지요. 특히 인격적 결함을 탓하면서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트너의 인격을 비난하게 되면 상대에 대한 분노와 혐오 또한 거세지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건 변하지 않는 자질 때문에 비롯된 문제니까 해결할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파트너에게서 결점을 발견하게 되면 점점 파트너를 경멸하고 파트너와의 관계 자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파트너의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때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파트너나 둘 사이의 관계에 있는 문제를 못 본 척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런백이 들려준 테드와 캐런의 이야기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장점 가득한 배우자에게서 단점 투성이 배우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테드와 캐런이 만났을 때 그들은 자신과 다른 서로의 모습에 이끌렸지요. 캐런은 즉흥적이고 가벼운 편이었고 테드는 세상 모든 짐을 자기 어깨에 짊어진 듯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캐런의 근심 없는 태도 덕분에 자신의 삶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녀의 말과 행동 모두가 사랑스러웠어요. 라고 그는 토로했습니다. 한편 캐런에게 테드는 전에 가져보지 못한 바위처럼 단단한 아버지 같은 남자였지요. 안정감을 주는 믿을 만한 남자였던 겁니다. 하지만 겨우 몇 해가 지나자 테드는 캐런을 무책임한 멍청이로 여기게 됐죠. 그녀는 어떤 일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도저히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캐런에게는 테드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참견쟁이 독재자였고요. 하지만 결국엔 이 결혼 생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커플이 서로에게 화를 내며 꼬리표를 붙이는 대신 다른 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구원이 가능했지요. 어느 날 캐런이 집안일에 짓눌려 있을 때 집에 돌아온 테드는 엉망인 집안을 보고 잔소리를 하려다가 에런백에게서 들은 교훈을 떠올렸지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른스러운 행동이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그는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캐런을 심판하기보다 지원하는 쪽을 택한 것이지요. 에런백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커플들에게 다음과 같은 고정 마인드셋을 절대 갖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파트너는 변하지 않아. 어떻게 해도 우리 관계는 나아지지 않아. 그는 이런 생각이 대개 항상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한순간 당신 인생의 빛이었던 파트너가 다음 순간 당신의 적이 되어 버립니다.
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다른 일에서는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을 계속 탓하기가 어렵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뭔가 잘못됐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죠. 당신 자신의 영구적인 자질을 탓하거나 아니면 당신 파트너의 자질을 탓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남몰래 누군가에게 비난을 떠넘기고 싶은 유혹을 참기가 어렵다는 건 다들 아실 테지요. 처음 사귀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과는 다른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데 아직 그 차이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훌륭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며 그럼으로써 둘 모두 성장하고 관계도 깊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로라는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중심적이고 방어적이며 소리를 잘 지르고 쉽게 토라지는 성격이었죠. 하지만 제임스는 그런 그녀를 잘 받아주고 그녀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비난할 때도 제임스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자신에게 마음을 털어놓게 만들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로라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토라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서로 간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그들은 각자의 발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임스는 창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로라는 몇 시간이고 그의 계획과 문제점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로라는 동화책을 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그녀가 집필 아이디어를 풀어내고 초고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또 잘 아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나보라고도 권했습니다. 이 관계에서 각각의 파트너는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서로 도와준 겁니다. 결혼이란 파트너의 발전을 독려하고 또 파트너로부터 응원을 받는 게 핵심인데 이것이야말로 성장 마인드셋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고정 마인드셋의 예시를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고정 마인드셋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망쳐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뒷부분에 나온 성장 마인드셋에 이르는 4단계를 꾸준히 실천해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변화한 삶,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나요? 고정 마인드셋으로 당신의 성장을 스스로 방해하고 있진 않나요? 마인드셋에서 방법을 찾고 변화하겠다고 결정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